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조경태 의원님, 네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재복귀를 언급했는데, 그럼 이럴 거면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에서 왜 배제했냐? 그렇다면 그 선대위 배제 결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선대위가 좀 슬림화되어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 대표로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체제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뭐 구체적인 뭐 직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 논의하는 것은 좀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근데 김 전 위원장이 혹시 복귀를 다시 한다면 홍준표 의원은 뭐 선대위로 못 들어온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들의 다수의 분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님이 그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큰 틀에서 저는 저는 직함이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선대위원장을 하다가 지금 직능본부장으로 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우리 당 후보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 직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홍준표 지금 전 대표님은 이미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예, 대구 선대위에 지금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참여한다 안 한다는 그런 논란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국적 하해 이후에 처음 꺼내들은 정책이 여성가족부 폐지인데 그 의원님도 혹시 여기에 찬성하시는지요? 지금 그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 여성 남성 구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 자체가 지금에는 좀 차별이고 또 역차별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여성분들조차도 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 나누기식의 그런 어떤 뭐 부처나 또는 페미니즘이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좀 겸허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또 다수의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호응이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소위 2030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그 2030 남성들의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성과도 거둘 수도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다라는 차원에서 매우 선거 전략이나 운동 차원에서는 저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여성가족부 폐지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조경태 의원이 그 여론조사 또 국민들의 마음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정책이 있느냐. 뭐 후보는 개편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이상민 의원이 방금 대안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대안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님? 네네. 예. 저희 민주당이요? 예.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성평등 또는 가족 여러 가지 하여튼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은데 여러 부처 사이의 그런 예산이나 또는 권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약적이고 좀 빈출한 게 틀림없으니까 보다 좀 수동 보완해서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성평등과 또는 젠더 갈등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또 가족의 건강성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소외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신설
취지이고 예. 그런 설립 취지가 잘 관철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 언급한 날이 이재명 후보가 그 페미 유튜브 출연 결정한 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젠더 갈등, 뭐 촉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이 젠더 갈등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젠더 갈등을 부추긴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예. 청와대하고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남성 청년도 있고 여성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공이 청년들의 어떤 바람은 그 차별 없이 어떤 그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오로지 그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실력에 의해서 뽑히길 바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젠더 갈등을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부추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쭉 하다 보면은 왜 여성가족부라고는 이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절반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성 가족부는 왜 없느냐? 이런 말씀들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성, 남성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성별 갈등을 유발시키고 젠더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저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제가 좀 반론을 예. 얘기하면요. 하십시오.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부로 이름이 장명이 된 건 김대중 정부 때 그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적 현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어쨌든 열위에 있고 그를 좀 바로잡고 성평등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쪽에서 오히려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여성부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와 같다면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고치다 하더라도 기능은 좀 더 확장되고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부처를 존속하되 이름을 뭐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건강한 가족 또는 여러 가지 소외된 가족들이 없도록 하는데 오히려 보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있는 부처를 여성가족부 폐지 그냥 한마디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좀 무책임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니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두고 보고요.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을 지지하는 듯한 쇼핑 인증샷을 올린 후에 나경원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최재형 전 후보, 국민의힘에서 릴레이 쇼핑 인증이 있었습니다. 이거 철진한 색깔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여권 입장부터 들어보죠. 예, 정말 어쩌면 낡은 이념의 분열책이라고 하는 색깔론을 뒤늦게 제기하고 거기에 지금은 유신 때나 박정희 독재 시대나 전두환 시대나 들어봤던 멸공이라는 얘기를 다시 되살려서 그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더 깊게 고를 해서 정략적 이득을 얻으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매우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좀 자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영태 의원님. 저는 오늘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랐을 텐데요. 예. 전국의 아이돌 가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이돌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보통 우리 세회 때 절하지 않습니까? 예. 세배를 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거부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야, 참 중국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아주 얕잡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 중국 출신의 아이돌이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 중국인 여성 아이돌은 빨리 저는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중국 국민들이나 중국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당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 역시도 저는 그 자유가 없는 그런 그 국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그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그 정용진입니까? 이마트 예. 그 부회장의 그 멸공 발언이나 예.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멸치와 콩을 가지고 그 좀 그 유머 있게 했던 그런 그 표현들에 대해서 이 색깔론으로 언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역시도 상당히 그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이제 좀 릴레이식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용진 그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죠. 정용진 예. 신세계 부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그 멸공에 대한 그런 그 아주 그 풍자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좀 속 시원한 방법이었다 하는 그런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예, 말씀하세요. 예. 멸공이라 중국 걸그룹 그 젊은 여성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해서 그러면 뭐 중국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념의 그 경쟁은 끝난 것이고 어쨌든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로 의존 관계에 있는데 지금 떼지난 그 멸공이라는 걸 구호를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톡 시원한 화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저는 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지극히 소모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절을 하고 싶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에 속한 것이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 예, 점에서 제가 그좀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이 그 재계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앞장서 그렇게 하는 예. 건 매우 사이 분별력이 없는 예. 것이고 거기에 편승한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의원 반론하세요. 예. 저는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 좀 이렇게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예. 그 중국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그걸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멸공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없애자 이런 과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예. 멸치와 콩을 가지고 풍자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색깔론으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오히려 그게 더 역색깔론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지 예.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중국 국민들 사이에 반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키면 결국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이나 우리 또 연예인들 등이 결국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좀 더 다리 깊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조 의원님, 네.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전문가들이나 선거 전문가들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진단하던데 거긴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그 20대, 30대 분들이 상당히 멸공이라는 그 풍자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바뀌었다. 예. 간단 명료하면서도 좀 재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 20대 젊은 그 아이돌 가수조차도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게 모르게 중국의 역사 왜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거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정식적인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만 약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이상민 의원한테 한 번 더 반론 드릴게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문정부와 민주당이 중국 눈치를 너무 본다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눈치만 봐야 됩니까? 미국 눈치도 보고 있죠. 예. 어차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강대국들에 쌓여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어쨌든 규모가 작은 소국으로서는 결국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균형 있게 그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자그마한 감정풀이를 자칫 그를 확대 증폭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높아심 조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만 화풀이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멸치와 콩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접근했다고 보지 동의하기 어렵고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않겠어요? 그 일부 그 자편향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반일 운동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반미 운동은 아주 더 세게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 운동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혹시나 국민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부추겨서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 있거든요. 뭐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요. 뭐 이 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책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나가서 여쭤보죠. 자, 조경태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임기 5년 내에 뭐 하겠다든가 혹은 뭐 몇 년도까지 달성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조금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도 200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20대 남성 표를 잡으려고 섣부르게 던진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 희생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또 군대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 있는 젊은 병사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저는 공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200만 원까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 논의를 했다는 하두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국가가 좀 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정책 개발팀이나 공약 개발팀에서 이 안을 다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 그렇죠.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좀 활발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제가 지금 병사 200만 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질문을 조경태 의원한테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탈모약 건보 적용 이것도 탈모가 생명과 연관은 없지 않느냐. 더 위험한 병도 건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큰 담론 중심으로만 대선 후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작은 문제지만 갖고 있는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탈모약 건보 포함 여부 이거는 매우 논쟁적이고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소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개발하고 발굴하고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거의 중요한 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현할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각 후보들이 지금 선심 정책을 공약을 많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필연적으로 증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런 부분으로도 정면으로 후보들이 좀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달간 계속 하락해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아무래도 불리하다 구도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전혀 지향하는 바나 구체적인 쟁점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목전에 앞에 두고 뭐 단일화를 한다 어쩐다 이런 것을 취하는 건 지금까지 답습해왔던 매우 정략적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좀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나중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으로서 보수 야권 단일화라는 그 명분만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조 의원님 정략적 단일화는 반대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좀 내노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과거에 예.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정략적인 그 단일화였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예. 저는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지요. 예. 절대로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정권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 바람이 아마 단일화의 관심도를 매우 높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당분간은 아마도 서로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또 국민들께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계속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석 정당과 3석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단일화 과정이 문제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100석이든 3석이든 그는 의석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부응한다면은 그 뜻에 부응한다면은 저는 지금 야권의 단일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매끄럽게 잘 진행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스스로 후보도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외부 용병인 윤석열 후보를 외부로부터 불러들여서 또 국민의힘 후보로 했고 또 자체적으로는 힘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또 미달하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의존적이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혹시 재발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내노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문재인 그때 당시 정치에 대해서 가히 활동을 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를 역입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역시도 마땅한 후보가 없을 때는 성향이 비슷한 외부 인사를 수요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도 저는 새로운 기존의 정치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2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두 분께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의견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윤석열 후보가 법정 공방으로 간 방역 패스 문제와 관련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아마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이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방역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고
이 방역 문제와 민생을 한꺼번에 좀 잘 조화 있게 해야 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방역 문제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그의 편승해서 표를 얻겠다 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무책임한 그런 부분이 행태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 패스 관련해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패스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마트에서는 왜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까? 그러면 생필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최소한 생필품 구매에 대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또한 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역 패스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방역 패스의 적용은 기본권 침해라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길을 닫지 말고 윤석열 후보의 그 표현이나 발언을 조금 더 곱씹어서 우리 국민들께 생존권 또는 어떤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